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미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 정말 이 멋진 케미를 자랑하면서 경기도와 용인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두 분인데요. 용인시를 지역으로 둔 멋진 두 남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준현 의원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의원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멋진 케미를 자랑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친하십니까? 안 친한 걸로, 제가 친한 걸로 말씀이 없으시니까. 존경해야죠, 저희 선배님을. 네네, 그러세요? 네. 진 의원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 중에 네네. 한 분이 바로 김준현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케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케미. 알고 있던 단어예요? 케미. 잘 모릅니다. 막 케미컬 할 때 확 반응처럼 막 이렇게 두 분이 만나면은 막 즐거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오늘 만나셨으니까. 네. 케미가 돋습니까? 네. 당근이죠. 좀 너무 긴장되고 제가 더 긴장이 되는데 그 먼저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네, 김준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TV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연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오늘 추리도 약간 이렇게 있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분은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진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유난히 상복이 많으셨어요.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전국 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축하 에피소드.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증거일 텐데요. 상을 받으셨으니까 수상소감, 연말에 수상소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상임위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원회인데요. 더 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챙기고요. 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희한하게 안전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은 매년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전 불감증 할까요?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나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나는 안전에 안전하다. 나는 아니겠지. 네,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안전 불감증에 생겨서 네. 그런 사고가 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나는 아니겠지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제가 올해 또 교통사고를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도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참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이거는 정말 내가 봐도 보람차다. 잘한 일 한번 서로 이렇게 좀 꼽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님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나오세요? 화재라든가 또 안전사고 또 안전구급 같은 걸 위해서는 네. 경기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도록 센터 건립에 저희들이 안전행정위원회 네. 위원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나름대로 보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부로 나온 거 있습니까? 센터가 많이 확정됐다든지 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네. 부지 확보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용인의 그 보라 인류관찰센터부터 경기도에 센터가 한 8개 정도 더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진영보 의원님께서도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좀 기억이 남으십니까? 성과. 지금 경기도 북부 의정부에는 예. 영유아 인성예절 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교육원이요?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해마다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예산 담당관실의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네. 이것을 어느 해에는 예산을 지원해줬다, 어느 해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더라고요. 하다 말다. 그 이유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성 예절 지원 조례를 마련한 거죠. 못을 딱 근거를. 박으셨군요. 네네.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게끔 네네. 그렇게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제도화
보람차다 이렇게 느끼셨고요. 반대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면 김준현 의원님 네. 어떤 게 좀 아쉬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연을 상대하고 싶었어요. 금연. 그런데 금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세금을 지금 아직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다시 2017년에는 다시 네. 금연을 한번 또 도전을 네. 하려고 합니다. 신 의원님은 어떤 게 좀 아쉬우세요?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2016년. 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아까 그냥 사회자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그냥 경기도 인성예술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는데 제가 그냥 상임위원회로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챙겼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임위를 떠나니까 누가 그냥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산실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법적 근거 조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대응만 해줬어도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계속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떠나갖고 이렇게 챙기는 엄마가 없어졌어요. 네. 그게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제가 봐도 참 좋은데. 그죠? 예.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상임위원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전반기에서 후반기 쭉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상임위원회 연말인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산 이제 막바지 다루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이지만은 또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장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부지, 네. 또 건물 비용 그런 걸 또 그러는 현안들에서 또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가 또 이제 추경 때도 더 이제 쓸게끔. 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이제 전에 그 소방 공무원들이랑 이제 저 이병건 플랜이라고 있었어요. 네. 서해대교 이제 예, 그때 순직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더 지원도 해준다고 그러셨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또 소방 그 장비 쪽으로 더 센터 쪽으로 더 지원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쪽으로 또 중점 사항 연말에 이제 센터나 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게 그렇죠. 지금은 네. 가장 중요한 네. 단계다.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뭐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진영 의원님께서는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 네.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닙니까? 예, 요즘 어떤 중견 현안을 들고 있는지요? 주거복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환경복지도 있고 사회복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주거복지에서는 주택 정책이죠. 네. 우리가 뭐 행복주택 등등 해갖고 경기도에서는 따복기숙사, 따복주택 네.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복지, 또 주거복지로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매매 임대 사업이라든가 전세 임대 사업, 따복 기숙사, 따복 주택 사업 등등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청년층이나 아니면 사회 약자층에서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물량으로 공급하는 주거 정책도 좋지만은 이제는 그거와 동시에 정보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가 없어갖고 그거에 대해 센터 없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집행부에 질책을 했고 네. 2017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를 경기도도 꼭 좀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요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네. 알리고, 그죠? 네, 그렇죠. 정보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무 그냥 사장되는 거죠, 모든 정책이. 주거 복지 센터. 예, 예. 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는 뭐 플러스 뭔가요? 뭐 그런 뭐 예, 주택도 예. 있던데 아기를 뭐 2명 나면은 그렇죠. 저기 뭐죠? 그 자금 예, 그 저리로 따복하우스 빌려주고 뭐. 베이비 투 플러스. 베이비 투 사업이죠. 플러스. 예. 네. 제가 아기 낳고 싶어가지고. 예. 저희에게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게. 예, 좋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네. 애기 하나 나면 뭐 이자의 몇 프로를 뭐 예. 감면해주고 두 명은 하면 이자를 100% 여기도가 지원해주고 네. 그런 시스템. 예.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많이 몰라요. 예,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네. 아, 그게 지금 징조 현안으로 네네.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네.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2017년 예산 심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뭐 중점을 두고 했다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경기도는 이제 남경필 지사와 여야 의원들이 이제 연정을 했잖아요. 네. 연정을 해갖고 연정 예산이 있어요. 네, 연정 예산. 네, 근데 연정 예산이 사실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사실은 뭐 본인 생각은 덜 중요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네. 개인 의원 생각은 거의 반영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아쉽죠. 왜냐면은 저는 자나깨나 네. 안전하서나 네. 안전인데 도민 안전인데 여주에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 생깁니다. 그런 것 같은 예산도 네. 사실은 100억 들어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 들어가면은 센터 10개를 짓습니다. 안전센터 10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 필요한데 저는 사람이 먼저다,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사실 좀 삭감을 했어요. 네, 네. 예, 그거는 차트자 좀 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센터를 더 줘야 된다. 네, 네. 또 장비를 더 사야 된다. 네, 네. 네, 사실 올해는 이제 지진도 있었지만은 또 울산에서 이제 울산 가는 방에 버스 화재 사고로 10분이 네네네. 그것도 있었죠. 그거 보고도 본인은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사실 1시간 넘게 있다가 출동했거든요. 거기 네. 센터가 가까이 있었으면은 네네. 그 정도까지 또 피해 또 가족들한테 그렇게 안타까움이 덜었다 봅니다. 네네. 더 이상 제가 그 사건은 도민들이나 또 국민들 볼 때는 또 좋지 않은 그 사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센터가 중요한데 네. 그런 연정 예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 네네네. 그래서 그 연정 예산도 그래서 제 이번에도 이제 필요한 거는 앞으로 연정 거는 이제 꼭 해야 되고 아닌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 그런 우선순위를 했으면 좋겠다. 네. 강력히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뭐 우선순위를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조금은 이게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네, 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자나깨나 안전부터 좀 챙기자.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영보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예요. 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 네네. 네,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네. 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 최우수도 연구단체로 선정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먼저 저희 경기도 문화정책 연구 포럼이 네.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기까지는 각 의원님들의 노고와 예. 그리고 함께 했던 경기도 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모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경기도 의회는 의원 연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연구 단체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과는 별개로 네. 입법이나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 연구단체도 그 하나의 일원이고요. 네네. 그런 연구가.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단체에서 했던 것은 경기도의 문화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문화재단과 그리고 저희 연구단체 의원들이 함께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 생활문화 그리고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등등 하다 보니까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좋게 평가가 돼서 시우수 단체로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단체가 많이 있나요? 예, 좀 경기도 10여 개 있죠. 예. 10개에서 네네. 1등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생활문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문화를 말하는 우리가 뭐 문화하면은 무슨 인프라가 있는 뭐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나 그렇죠. 그런 것만 늘 생각하게 되죠. 박물관이나 네네. 그런데 찾아가서 우리가 전시회를 보던가 공연을 보던가 그걸 문화라 그랬는데 네네. 생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밀접한 겁니다. 우리가 마을마다 가보면은 거기에 무슨 조각을 하는 분들도 예, 있고 또 거리에서 문화축제 같은 것도 소규모로 하고 있고 네네. 그것이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생활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된 장소에서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만 찾아가서 문화를 즐기는데 우리 생활 문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파고드는 것이 바로 생활 문화입니다. 그걸 많이 연구하고 네네. 또 어떤 지역 특색에 맞게 또 발전도 그렇죠. 시키고 네네, 또 맞습니다. 법제화도 시키고 네네. 이렇게 하는 연구 단체군요. 네, 예. 경기 문화정책 연구 포럼 네네. 간사 맡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도 뭐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단체가 또 1등한 게 또 우리 진용호 의원님께서 아유, 또 그럼요. 연구 딱 끝나고 또 밥을 잘 사주시니까 진영목 도현님이요? 지갑 잘 진영목 열어서 도현님이 화합이 잘 될 것 같아요. 파고들면은 끝까지 갑니다. 파고들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이유도 예예. 뭐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네. 열정이 뭐 한 가지 목표를 삼는 열정이 대단해서 꼭 하고 많은 그런 하고 많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지역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용인시 꼭 해결하고 싶으신 지역 현안들 많이 있죠? 용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동 일일관리센터 보라동. 네. 그거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골드타임 안에 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센터에 보통 구급차가 한 대인데 네. 여기는 두 대예요. 그러니까 30만을 커버하기 때문에 보라동 그쪽이요? 네, 예. 왜냐면은 센터 우리나라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센터별로 한 대씩이 두 대인데 몇 군데 없어요. 네. 서너 군데? 네. 두 대 있는 거는 그만 출동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센터 한 개소가 인구가 평균 5만을 커버해요. 네네. 근데 30만을 커버하면 엄청나죠. 30만이면 뭐 오산시 인구, 구리시 인구 그죠? 많죠. 기흥구가 사실 45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시보다 그렇네요. 인구가 많네요. 네, 엄청 많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정도면은 부지 확보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나 9년 초 정도는 완공이 됩니다. 네. 그게 나름대로 좀 사실 현안에 보람이 있었고요. 네네네. 또 뮤지엄 파크라 해서 박물관이랑 경기도박물관 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그 옆에 이제 백남자 센터가 있습니다. 다 모여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남정도 의원과 또 옆에 계신 진영목 의원 저랑 해갖고 사실 이제 23일 날 그 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복지국장이나 그 박물관장, 그쪽 본부장 만나 미팅을 잡혀 있는데요. 네. 그쪽 이제 현안이 뭐냐면 이제 주차장 문제. 아까 우리 진영목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문화 공간, 그러니까 거리 축제 문화거리, 네. 그거를 이제 그런 미팅을 간 이유가 그런 거를 기획하고 앞으로 이제 용인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오셔갖고 사실 백남센터 전 세계적인 아트의 최고의 그런 분이신데 사실 몰라요. 경기도박물관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도 많아요. 어린이박물관 작년에 개소식을 했는데 네. 거기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옆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몇백억 뭐 이상 들어갔는데 네네. 그만큼 더 도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시민들 참여할 수 있게끔 네. 뮤지엄 파크 그런 나름대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미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게끔 저희들은 노력할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 일대가 이제 진짜 막 민속촌을 중심으로 또 해가지고 백남주 아트센터 해가지고 뮤지엄 파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특화가 되겠는데요? 네, 특화 거리가? 네네. 거기다 또 아까 말씀하신 생활문화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용인시와 이제 경기도와 그런 또 문화재단 예. 그래서 세 곳이 이제 하나로 네. 잘 이렇게 뭉쳐서 네.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네. 진해목 도의원, 저랑 또 남정도 의원, 네. 또 용인시 의원들 이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뮤지엄 파크가 되면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저기 저 밑에 지역 그 학생들이 저기 수학여행을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습니다. 예. 자, 진님 다른 뭐 지역 현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준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원들 개개인이 활동을 해도 무슨 결과물은 나오죠. 네. 그러나 함께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좀 몇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경기도의 의원들에서 용인시 도의원들께서는 함께 노력하는 점도 많이 있지만 특히 기흥구에는 우리 김준현 의원이나 남정수 의원 지역을 갖고 있고 저도 또 기흥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셋이 모이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삼총사. 예, 그런 사명감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상임위는 다 다르니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상임을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준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뮤지엄 파크 그러니까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또 백남전 아트센터 그리고 그 주위에는 또 국악당 또 미소촌 등이 있듯이 굉장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기는 죽어 있는 어린이 박물관만 조금 네. 살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뮤지엄 파크를 어떻게 좀 새로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6개 시도에는 국립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박물관은 없고 국립박물관이 서울시 박물관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국립박물관이 없고 도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을 대체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기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경기도 그 박물관의 관장님은 굉장한 분이라 경기도에서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경기도 문화재단의 직급으로 따지면 팀장급이에요. 굉장히 격하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 경기도 박물관은 어떻게 다시 재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뮤지엄 파크 부분을 개발과 동시에 수원에 있는 한국마을 있잖아요. 네네. 거기 도시 재생을 했잖아요. 네. 저희 도시환경에서도 도시 재생을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인데요. 그래서 거기 상갈동에 그 구 도심가를 한국마을 준하게 도시 재생을 통해서 박물관, 뮤지엄 파크를 방문했던 분들이 거기 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큰 우리 도의원들의 과제가 삼총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내년 각오 한번 말씀하시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번엔 진영구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정치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1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1g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 진용복이 되겠습니다. 네. 한눈 팔지 않고 정직하게 의정활동하겠습니다. 2016년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과 그리고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이었어요. 1톤보다 1g의 행동. 네, 네. 실천. 저도 꼭 어디서 써먹겠습니다. 명언인데요. 김준일 의원님 너무 명언을 하셔가지고 부담되신 것 같아요. 부담되죠. 예,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7년도에는 더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고요. 도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귀엽게 얘기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안전부터 예산, 도시, 환경 분야까지 다양하게 또 지역 현안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케미도 없다. 아까 또 진 의원께서 삼총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 각오처럼 용인시와 또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요. 내년 또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